지난 시간 우리는 미 서부의 관문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광활한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미개척지인 사막마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오늘은 도전과 열정이 느껴지는 특별한 도시로 떠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곳. 우주로 가는 관문, 로켓시티를 만납니다. (50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들을 끝없이 하는 나라. 개척의 땅이라 불리는 그곳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유타주와 애리조나주의 경계에 있는 파웰 호수에서 이번 여정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길 위를 무심코 달리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의 선택도 저와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꿈속에서나 봤음직한 몽환적인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와윗 전망대라 불리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파웰 호수는 1964년에 완공된 글렌 캐년 댐 때문에 생겨난 인공호수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이 만든 경관,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글렌 캐년의 붉은 협곡에 푸른 물길과 흰 구름이 더해져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 한자리에 서서 어디를 둘러봐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멋진 장관입니다. 저쪽에 계신 분 뭔가 아까부터 저기 계속 앉아 계신데요. 벌써 1시간째 미동도 없이 계셔서 다가가 봤습니다. Looks like you've been sitting here for a while. I was watching over there. Yeah, this is a good spot to sit. This is a very good spot to sit. Do you live in the area? Yes, I live in Arizona. Arizona. Live in Page, Bigwater. I've lived here for 55 years.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산책 나오신다는 할아버지. A windy day, the sand will blow this direction for 10 minutes. Okay. Then it'll blow this direction for 10 minutes. And then it'll Interesting. bounce off the ground. Wow. And it'll take the sand straight up in the air. And then it'll clear up and go away. And it'll be sunny and warm. So it just happens and It just changes constantly. Constantly. It's always moving, motion. They lived further to the south. 뭔가 철학적인 듯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삶이 그러하듯이 매 순간이 특별하다는 얘기를 들으니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멋있는 뷰를 55년간 봐오신 분이라고 하니 좀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선물처럼 찾아온 아름다운 만남.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눈으로 가슴으로 충분히 담은 뒤 밤이 늦어서야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텍사스주까지는 차로는 15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를 통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샌안토니오 강 상류에 자리 잡은 도시 샌안토니오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상업과 교육, 관광업이 발달했습니다. 그중 이곳 리버워크는 여행가라면 꼭 한번 찾아야 할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저도 모두가 하나같이 추천하는 유람선을 타보기로 합니다. It's $10 for the tour. Okay. How long does it take? 30 minutes. Good morning. How you doing, guys? Where y'all from? South Korea. 사실 이곳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 당시 벤치마킹했던 인공운하 중 하나인데요. 1921년 샌안토니오 강이 범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강을 복개하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였던 로버트 허그만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귿자로 굽어있는 강에 직선 배수로를 내 물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것. 새로 만들어진 5.8km의 리버워크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주변의 건물들이 너무나 고풍스럽고요. 강을 유유히 흐르면서 자동차도 전혀 볼 수 없으니 뭔가 놀이동산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라질 뻔한 물길의 또 다른 탄생. 개척이란 이렇게 친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As my old boss, she would say, "Bali, bali." She would call her husband, "Yobo, yobo." Thank you, Korea. Thank you. 빨리빨리. Bali, bali, yobo. 샌안토니오에서 2시간 40여 분을 달려 우주의 도시라 불리는 휴스턴에 도착합니다. 휴스턴 내에서도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이곳, 존슨 우주센터를 방문해 보기로 하는데요.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 오시면요, 트램을 타고 나사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드 라인이 있고 블루 라인이 있습니다. 6.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는 잠실야구장 부지의 무려 115배로 트램이 필요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나사의 우주센터들은 미국 전역에 10여 군데 이상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곳 존슨 센터가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이것저것 많이 둘러볼 수 있게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앞다투어 로켓 경쟁을 펼친 미국과 러시아. 1961년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러시아에서 탄생하자 미국도 이에 뒤질세라 유인 우주선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지금 보시는 거는 머큐리 레드스톤이라는 건데요. 머큐리 MR이라고 저기 보시면은 MR이라고 했는데, 머큐리는 맨 위에 사람이 타는 공간이고, 레드스톤은 이 발사체 로켓을 의미합니다. 저 위에 보이시는 공간이 아주 작은 한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이제 머큐리라는 거고요. 당시에는 우주인을 우주에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과연 침은 삼킬 수 있는지, 우주인이 올라가면은 숨은 제대로 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제 날아갈 때는 지금 제가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고 날아가게 됩니다. 우주 진출은 두려움에 맞선 용기였습니다. 지금 이 휴스턴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는 실제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세턴 5가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훗날 미국은 러시아를 따돌리고 인류를 먼저 달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대단한 아폴로 우주선의 추진 로켓이었던 세턴 5가 위풍당당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길이가 무려 110m나 되니 자유의 여신상보다 10m 이상 높은 셈입니다. 엔진이 5개가 있어서 세턴 5인데요. 가운데 엔진은 고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는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손으로 바닥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는 것처럼 로켓은 항상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로켓은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집니다. 발사대를 떠나 대기권을 통과해서 목표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이를 여실히 보여줬던 1986년 1월 28일 7명의 승무원을 실은 챌린저호가 우주왕복을 목표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륙 후 73초 만에 전원 사망. 이 엄청난 사건의 발단은 이음새를 메우는 작은 고무 부품이었습니다. 네, 우주인들이 우주왕복선의 오르비터에 탑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다리를 건너서 저기 보이는 하얀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저 하얀 방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주복을 갈아입게 됩니다. 이 주황색 계통의 우주복을 착용하고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해서 그 우주복에는 바다에 빠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몇 번의 계속된 실패. 하지만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주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긴장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후회를 만드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구에서의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오비터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데 탑승하게 되면 이제 이 문이 닫히게 됐고 그 이후로는 발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처음으로 열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개척이라 말합니다. 우주가 그저 먼 미래의 얘기로 들리겠지만 사실 지금도 지구로부터 약 350km 떨어진 상공에는 365일 우주인들이 살아갑니다. 그곳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그들은 수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우주인이 한 명 돌고 있네요. 우주인을 선발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가스, 방구를 덜 내는 사람이 더 유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구를 우주 공간에서 끼게 되면 이게 추진력이 돼가지고 몸을 고정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덜 만들어내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우주인들은 지금도 이곳 훈련시설 안에서 맹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생긴 거예요. 그 삼각형을 고정시키고 먹어야 됩니다. 어디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요. 삼각형을 홈에다가 딱 끼고 발을 고정한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우주인들에게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화장실인데요. 처음 우주비행을 할 때는 우주인들이 기저귀를 차고 우주비행을 했었습니다. 우주비행을 준비하다가 이제 오줌을, 소변을 해결하고 싶었던 우주인이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엔진과 전자제품을 다 끄고 그냥 방출시켰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인들의 용변 처리를 위해 개발된 것이 우리가 쓰는 진공청소기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온도에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든 우주복 소재가 등산복의 고어텍스라니 뭔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Yes. I am enjoying the museum very much, yes. Would you like to travel space? No. No, I just decided that because as soon as I would put my spacesuit on, my nose would start itching. And I Have you tried couldn't on? scratch it. Well, I've tried on a diving helmet and I get claustrophobic. I don't think I do very well in space. So, Is it only for I'm a special little bit, people? I'm a little bit too big for them to send to space. 미션 컨트롤 센터는 마치 우주 영화 속에서 봤음직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닐 암스트롱이 타고 간 아폴로 11호의 소식에 모두가 환호했던 날이 선연히 그려지는데요. 여기서 바로 달 착륙했을 때 휴스턴 이 말을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 텍사스 사람들은 정말 흥분했고요. 우주 달에서 마지막 처음으로 최초로 인류가 보낸 방송어가 휴스턴이었던 거죠. 휴스턴, the eagle has landed. 이게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고요. 이거는 이제 히스토릭 랜드마크로 지정돼가지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컴퓨터도 하나 제대로 된 마우스도 없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인간의 힘은 대단합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었던 달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도전이었습니다.